한 채는 내가 실거주를 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한 채는 피를 받고 되팔려고 이렇게 하려는 전략으로 분양권을 두 채를 동시에 같은 분양권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둘 다 이제 최초 분양받은 상황은 아니고 둘 다 초피라 그러죠. 가격이 좀 낮았을 때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초반 프리미엄을 잡아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대형 평수가 별로 없는 주변에 있는 지역적 특성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제가 투자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투자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와, 내가 이번에는 완전히 투자를 잘못을 한 것 같다. 내가 지금 그때 무슨 내가 뭔가 홀려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상황인데 유튜브 하시는 분이다고 제가 들었고 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시지 말고 투자 사례로 또 저같이 이렇게 요 정도 나만의 내피셜로 이런 나만의 생각으로 긍정회를 돌려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영상화해서 또 많은 분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분께 허락을 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형 평수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까지 이분이 밝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마지막으로 그 회사 생활을 했던 원자력 발전소 근무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경주였고 8년 정도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 살았던 경주 정말 살기 좋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죠. 이분이 경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고 근데 이분이 투자를 하려는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바로 작년이죠.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40평 후반 대형 평수입니다. 그 당시에 입주 1년차, 작년 기준으로 입주 1년차 정도 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6억대 중반으로 실거래가 그 정도 기준으로 22년 초에 돼 있었고 전세 최고 가격이 5억까지 거의 가까이 갔었습니다. 이 49평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엄청 비싸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러면 최근에 또 이 투자했었던 이 아파트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이 분양권을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있다가 건설이 다 돼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니까 나는 이거 있는 최신축 얘보다 최소 3년 4년이 내 거는 더 신빙이네, 더 새 거가 되는 거죠. 나는 더 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더 프리미엄이 더 쓸 거고 그러면 내가 초피에 사서 하나는 실거주하고 하나는 그러면 내가 분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초피를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피 받고 내가 팔면 몇천 원 더 남겠네 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한 아파트는 최소 몇 년 뒤에 이렇게 처음에 지금 올해 투자를 했으니까 한 입주하기 전쯤에 2, 3년 뒤쯤이면 이분 생각에는 최소 한 7억 정도 분양가가 6억 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분양가가요. 거의 그 전에 있는 아파트 가격 1, 2년 전에 그렇게 입주했던 아파트가 6억 중반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 분양권 투자했던 그 프리미엄 가격 합쳐서 6억 중반까지 거의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 시세에 대비해가지고 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네. 그럼 난 이렇게 피 주고 내가 사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입주하기 전쯤에는 최소 1억 정도 오르는 거 아니야? 7억 정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전세는 현재는 5억 중반이니까 전세가 한 6억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의식의 그냥 순서죠. 투자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지방이고 과연 이 경주라는 지역에 경주를 제가 무시한다거나 돈이 없다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정말 부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형 평수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귀한 거죠. 대형 평수 49평, 50몇 평 이런 아파트.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왜 그들은 대형 평수를 그 경주라는 지방 소도시에 공급을 적게 하는가? 그리고 수요적 측면에서 해당 지역 있죠. 이 지방의 대형 평형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줄까? 저 정도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 매매 전세 수요가 충분히 자금력 있는 분들이 저기에 들어서 살까?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더 저는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투자를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플로테크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많이 알려주는데 대구와 마찬가지로 이미 경주 또한 어떤 지역을 클릭해서든지 이미 현재로 기준으로부터 해서 3, 4년 뒤에까지 입주 물량이 거의
뭐 딱딱딱 정해져 있는 조금씩 이제 그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무리하게 이런 투자로, 그리고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실거주로 했지만 그래도 투자로 입주 물량이 경주가 우리가 딱딱 몇 번 클릭만 해보면 올해도 많고 특히 내년 24, 25년도 둘 다 많다는 얘기죠. 두 해 모두 입주가 과다하게 경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것도 투자로, 그리고 대형 평수를 다행히 그래도 하나는 그래도 본인이 원래 실거주할 계획이 했다니까 정말 다행인 거고, 그 근처에 입주했던 그 하나 아파트 그 기준 단지 있었죠. 거기가 이런 최고가 전세가 갔을 때는 5억 가까이 갔었는데 현재로 제가 그래프를 딱 보고 네이버 부동산 봤더니만 3억대 후반까지 전세 가격이 매물로 나와 있었고, 실거래가도 그렇게 최근에 찍혀 있었고, 저층을 봤더니만 중간층 말고 저층은 3억 초반 중반으로도 이런 매물이, 그런 대형 평수 매물이 전세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가도 하락했고, 이분이 그래서 전세가도 하락했어요. 이분이 이제 와서야 심각성을 막 파악됐는지 이런 얘기를 막 토로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실거주 할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들어서 살면 되고, 이거 초반 피, 초기 피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 요거 샀던 거 물량 하나 요거를 계약금 이미 10% 냈죠. 이 10% 내서 이걸 그냥 포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근데 아무리 10%라도 여러분 아까 6억 중반이라 했잖아요. 6억 중반이니까 6천만 원, 뭐 6,500만 원에서 플러스 1,500만 원 프리미엄만 잡아도 거의 8천만 원. 1년 사이에 그 8천만 원이 그냥 내가 그냥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현실에서 과연 이게 계약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도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투자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고 네이버 부동산 보고 요즘에 이렇게 글도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부동산 투자하기 시작하기 전에 막 입주량도 체크하고 미분양도 보라고 그러고 기준 가격, 대장 아파트 가격 집어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싸냐 비싸냐, 이 정도 진입 시점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 미분양이 많을 때 들어가고 뭐 이 정도는 괜찮다, 플랩테크 회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 이런 정보 지식이 막 홍수의 시대죠. 그래서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지고 오히려 정보가 과잉의 시대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요 정도도 기본적인 것도 체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뇌피셜로만, 긍정회로만 돌리면서 투자를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겁이 없이 진행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또 미분양이 많을 때 선진입하는 거 있죠. 반박자 빠르게 이렇게 투자를 진입하는 것이 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이분도 안타까운 것이 그 돈을 일부는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영끌 비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당 지역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내가 하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또 해당 위치에 정말 이 지역 주변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임장도 하고 내가 분석을 했는가, 또 대형 평수 기준으로 이분이 투자를 했다라면 과연 전세나 매매 관련돼서도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나 충분하게 수요가 있는 위치에 이런 대형 평수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가, 또 싸냐 비싸냐, 이런 것도 충분하게 내가 분석을 해봤는 것 같아서 공부도 해봐야 되고, 또 이런 지방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일자리인 거죠. 꾸준한 일자리가 대기업 통해서 뭐 1차, 2차 밴드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유입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인가도 지방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가자, 공부를 해보면서 가자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나만의 뇌피셜로만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